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 소속 상황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속 상황 말씀해 주시죠. 레디포르트의 김선호 기자입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후보자는 의학 연계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일인데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에게 뭘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의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를 해라 마라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학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그것을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없을까요? 김영선부장인데요. 그 장성표 교수한테 징계 심의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소명 요청서 원래 발송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예, 장혁표 교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기관에서 소위 이제 징계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앙윤리위원회의 특성상 중간에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접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에서는 2주 안에 지난 대한의학회에서 입장이 발표된 이후로 2주 안에 이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방침을 정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대한병리학회지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의대, 단국대학교, 더 좁게는 단국대 의대에서의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어떤 윤리위원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단국대에서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디? 아예 저 한국일보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네. 이제 중앙윤리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좀 절차가 빠르다 이런 현자단체 쪽에서는 이런 비판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의사들 징계할 때 뭐 몇 개월씩 하고 소명 절차도 뭐 거의 소식이 없거나 거의 일단 부르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벌써 소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례적이다. 좀 의협이 정치적인 이슈에 빠르게 반응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중윤위는 독립성을 상당히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의사협회 산하기구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회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 진행하는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사들의 어떤 의료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행부에서 결의를 내서 중윤위에 보통 회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대리 수술건과 같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일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중윤위에 징계심을 부를 하고 중윤위 자체도 중윤위에서 어떤 결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중윤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윤위에서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대리 수술 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사안의 어떤 사회에 미치는 사안의 심각성, 그 중대성으로 인해서 의협 집행부에서는 징계 심의를 비교적 신속하게 부의를 하였습니다. 중윤위에서 진행 과정은 그것이 과거 사례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데 다음 회의가 아직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한 뒤로. 그래서 그 부분은 중윤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의미, 우리가 한 축을 생각해 봤을 때 중윤위 자체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여기 이제 그 조국보호자에 대한 글에 보면 이제 그 사실관계가 다른 가짜입니다. 이런 훗날 낮은 글을 조국보호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그 사건에 대한 이슈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인이가 아직 결과를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좀 의사협회는 그 어떤 사실을 반환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요, 회원의 말 그대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회원이 정말로 해당하는 특정한 의료 윤리를 위반을 했는지 그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을 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을 해서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도 당연히 그 내부 그 징계를 결정하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윤위가 갖고 있는 중윤위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져야 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정확히 사실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중앙윤리위원회에 우리가 징계심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적어도 집행부 입장에서 명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회원을 징계심의를 해달라, 징계 요청을 중윤위에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업무의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따졌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어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중윤위에 우리가 부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조국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그 글의 진위 여부도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중윤위에 추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 한국경제 이사님인데요. 여기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회장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협회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정책적으로 폄하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목소리는 의사사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의견인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의료학술지의 일저자 논문에 대해서 의사사회가 뭐 의사사회 명예가 훼손됐다고까지 그 주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의료계의 어떤 한 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돌발적인 그런 어떤 여론 흐름을 반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이 문제가 근 3주, 논문 문제는 본격적으로 2주 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각자 현직에서 임상의사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전문가 단체라는 것이죠. 개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 또 심사숙고를 거쳐 나온 집단적인 어떤 전체적인 여론, 의견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전반적인 어떤 집합적 의견은 제1저자 등재 문제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병리학회지를 겸해하는 것, 몇몇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병리학회지를 대한병리학회를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리고 소속 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고 IRB 승인 여부를 허위로 표기한 그런 논문의 저자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오늘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놓은 것을 정말 너무나도 그런 어떤 저급한 수준 또 사실이 왜곡된 그런 글을 또 익명의 글입니다. 그런 글을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분이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인 분이 그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링크로 올려놓을 수가 있는지 참으로 그 어떤 인식의 수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오른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고등학생이 2년 정도 실험에 참가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논문이다.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지는 무슨 인용 우리가 지수를 인용의 어떤 그 정도 학술지 영향력을 표현하는 뭐 임팩트 팩터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낮고 검색도 되지 않은 형편없는 그런 학술지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을 누구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주장을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이 지금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 일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해당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이고 의학의 사명과 권위에 대한 완전한 무시입니다. 그렇게 쉽게 고등학생이 2주 만의 실험을 통해서 의학의 논문을 쓸 수 있다면 그 의학의 논문으로 수많은 중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은 뭐가 되고 또 그런 어떤 의학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체 의학의 본질과 권위, 사명을 철저히 무시했고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향후 법적 대응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민사적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단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병리학회에서의 지금 어떤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서 해당하는 논문을 쓴 교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징계 여부, 징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한편 조국 후보는 지금 검찰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주변인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조국 후보의 이런 어떤 딸의 논문 일저자 등재 문제라든지 향후 또 고려대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부산대 의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검찰 수사가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론의 수준,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조국 교수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은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고 나머지 지금 검찰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대표. 그 폄하를 했고 조 후보자가 그 글을 게시한 걸 폄하를 했다고 좀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후보자 사퇴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법적 대응을 소송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사과나 뭐 이런 부분을 요구하실 생각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과를 할 사람이면은 8월 3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익명의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려놨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학생들, 각 의과대학은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학 교육을 제대로 수행해내서 훌륭한 의사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것 역시 대한의사협회의 중요한 한 가지 사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향후 의학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밝혀진다면은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병리학회지가 라포르샤는 학생들입니다. 병리학회지가 이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다. 그렇다면 병리학회 인용지수는 좀 어떻게 되나요? 병리학회 인용지수는 이 사실 인용지수라는 것을 단순 비교해서 인용지수가 많은 논문이 많은 저널이 훌륭한 저널이고 인용지수가 낮은 저널이 훌륭하지 않은 저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한병리학회지에서 영어로 논문을 출판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지는 이미 학술지로서 우리가 SC2급이라고 이미 학술지로서 인정을 받은 학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병리학자들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 그리고 대한병리학회 기관 학술지에 해당하는 대한병리학회지를 단순한 어떤 인용 지수, 뭐 임팩트 팩터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병리학회지의 수준이 낮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당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서 일저자 조민 학생, 조국 씨의 딸이죠. 조민 학생이 일저자로 등재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조국 학생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학생의 일저자 등재 문제를 먼저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 그래서 미성년자 저자의 어떤 등재가 되는 좀 의학 논문들 적어도 의료계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논문들이 각종 입시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이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의과대학 입학이나 의전원은 지금 현재 3개 남았죠. 대부분 다 의과대학입니다.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지금 수시 전형이 상당히 지금 비율이 높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사실관계 조사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어떤 의학 교육의 측면에서 의학 교육에서 말 그대로 입학 과정 공정한 어떤 입학 사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의학 교육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유급이 돼서 걸러지지 않고 학년들을 매년 올라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교육의 질을 올리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협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수조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산업단체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앞으로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만약에 이번 논문이 철회가 된다면 그 의사로서의 뭐 향후에 뭐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페널티가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연구비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좀 도움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의학의 논문이 뭐 직권 처리가 되든 자진 처리가 되든 처리가 되면 이 논문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1저자 등재의 문제, 그 다음에 1저자의 소속기관 허위기재 문제, 또 IRB 승인의 허위표시 문제 등등 매우 심각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회원 자격정지, 위반금 부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은 우리가 연구윤리, 크게 봐서 의학윤리라는 관점에서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추가적 사실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죠. 네. 소속성함 말씀하시죠. MBC 김동혁 기자인데요.
그 장영표 교수 문제는 나왔는데 그 공동 저자로 올라간 인사 중에 김명주 예. 교수가 또 있잖아요. 예. 김명주 교수에 대한 따로 뭐 조사라든가 이런 건 진행하지 않고 계신가요? 연구비도 김명주 교수가 땄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 논문이란 것은 말 그대로 책임 저자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연구 전체의 설계 그리고 저자에 대한 어떤 등재 순서도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고요. 김명주 교수에 대해서는 딱히 무슨 연구윤리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 또 제보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얘기를 드리면 아까 임팩트 팩터 얘기하셨는데 그 병리학회에서는 그 부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많이 보는 잡지 중에 임팩트 팩터가 원래 당연히 높은데 병리학을 하시는 연구자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 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추후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재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